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섬이 있다고 하잖아요. 먼저 좀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았었어요.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이제 일단 저 주인공들이 참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남자나 여자나. 네, 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이제 집안 형편도 좋고 무슨 뭐 재벌 2세, 3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서로 뭐 여기저기 갈등이 있고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데 오늘은요. 이게 좀 다른 얘기를 좀 할 거 아는데 네. 오늘 저희들이 만나볼 분이 영화 감독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만드는 영화의 주인공은 장애인이라네. 그러게요. 네. 이분이 장애인이 주인공인 영화를 만들게 된 이유가 예.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가 250만. 예. 어떻게 보면 가족까지 다 하면 1000만인데 그렇죠. 1000만이 넘는데 음. 비장애인 영화에 비해서 장애인 영화가 턱없이 부족하대요. 그렇죠. 턱없이 부족. 그래서 음. 장애인의 이야기를 영화로 좀 음.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셔서 4월 20일이 장애인이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 주간이 이제 장애 주간이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장애인의 날을 특별히 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편에서 세상을 한번 살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반 시설이라든가 부족한 거 이런 거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네. 자, 오늘 함께 나오실 분은 영화 감독 김종민 형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감독이 아니라 배우 같으시죠? 네. 그런 아유, 얘기 진짜 그런 얘기 들으시죠? 아니요, 잘 못 들어요. 네, 또 쑥스러워하신다. 오늘 그냥 방송이니까 꾸미고 나와서. 오늘요? 네. 근데 많이 꾸미신 것 같지는 않으신데. 아니요. 평상시에 그냥 모자 쓰고 아. 그렇게 잠바 입고 이렇게 다녀갖고.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정말 잘생긴 건 잘생긴 거니까 네. 멋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감독님, 네. 감독님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실 땐 잘 몰라요. 그런데 감독님도 장애를 갖고 있다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때로는 어떤 분들이 오해도 하시기도 하고 네. 어떤 분들은 좀 편견도 갖고 계시고 그러는데 저는 네네. 이제 어렸을 적에 오른쪽 뇌를 다쳐서 몇 네. 살 때? 3살 때. 아, 예. 왜요? 무슨 이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교회 앞에 이제 저희 집은 교회였고 이제 옆에가 바로 고모네 집이었어요. 네. 그래서 교회 옆에 계단에서 이제 사촌 형이랑 네. 이제 장난을 막 쳤는데 이제 어머님은 안 계셨었고 이제 저를 맡기시고 이제 잠깐 어디 가셨었고 사촌 형이 막 너무 괴롭혔던 것 같아요. 어. 근데 3살짜리 기억이라 저는 솔직히 명확한데 이게 신빙성 없잖아요. 3살짜리 아이 기억이라. 그래서 저는 이제 명확하게 사촌 형이 너무 화나게 해갖고 막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러면서 이제 화를 너무 어린애가 화를 너무 심하게 내니까 아마 여기서 뭐가 있어서 그때 픽 쓰러져서 굴렀는데 그 교회 앞 계단에서. 근데 네. 본 사람들은 이제 굴르면서 부딪혀서 다친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계단에서 굴렸다 이거죠? 네, 근데 3살짜리가? 3살짜리가. 네. 그 뇌를 다쳤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 기억은 명확한 게 너무 화가 나갖고 픽 쓰러진 다음에 굴렀는데 그건 3살짜리 아이의 기억이라. 네. 근데 이제 보신 분들은 아이가 굴르면서 부딪혔구나. 다쳤다. 예. 네. 아무튼 그래서 다치게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왼쪽이 불편한데 네. 네. 이제 뭐 다른 데는 그래도 괜찮은데 좀 특히 불편한 거는 이제 팔다리. 아. 예. 마비가 와요? 예, 그러니까 쉽게 저희가 어르신들은 중풍이라 그러고. 네네. 예, 어째 그런 비슷한 뇌졸중. 예. 그러시군요. 네. 그 오른쪽은 편하시고 예, 오른쪽은 뭐 근데 아무렇지도 왼손이 않고. 이제 좀 약간 불편한 거예요? 왼쪽 이제 팔다리가. 팔다리가. 예. 아, 예. 그래서 지금도 팔을 이렇게 좀 네네. 그러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시구나. 제 의지랑 상관없이. 그러면은 이제 그 장애인 영화 감독으로서 장애인 영화를 만드시잖아요. 네네. 지금까지 어떤 작품을 만드셨는지요? 아, 저는 이제 그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어떤 에피소드를 다룬 다리놓기라는 영화를 만들었었고요. 다리 놓기. 예, 그 제가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영화 만들어야지 그건 솔직히 아니었어요. 네네. 예, 또 이제 그 중간에 기독교 다큐멘터리도 만들었었고. 네. 근데 이제 또 작년에도 이제 그 중증 장애인들하고 같이 하는 이제 영어 학교 같은 게 있었어요. 네네. 이제 그래서 학교를 진행하다가 결국 또 제가 이제 글을 쓰고 또 연출을 하게 돼서
또 그것도 이제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말을 만들었었고 예. 지금도 이제 장편 영화 2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다 장애인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만들어야지는 아니었는데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제 삶이 장애인이었고 또 네. 제가 당사자고 그냥 제 몸속에 체화된 이야기가 그래야지 글이 나오잖아요. 이제 네네. 그렇죠. 다른 작가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네네. 그 제가 체화되지 않은 이야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맞아요. 비장애인 이야기도 써봤는데 결국에는 다 거짓말 같고 뭔가 이렇게 맞아. 부대낀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먹어도 계속 소화도 안 되고. 네. 계속 그렇게 장애인들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군요. 다리 놓기라는 그게 단편 영화입니까? 예, 다리 놓기는 19분짜리 단편 영화고요. 19분? 내용은 네. 어떤 거예요? 이제 아까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예, 청각장애인 이제 그 청각장애인 여성이 네. 이제 그 건청인 남성한테 이별 통보를 받고 네. 수요 예배를 가는 길에 예. 또 이제 그 수요 예배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음. 나온 그 시각장애인 남성과 이제 전철역에서 부딪히게 돼요. 네네. 이제 그러면서 서로를 오해하게 되고 예. 예, 그래서 그 당시 그 시나리오를 쓸 때는 아니면 제가 장애인 단체에서 같이 생활하고 그랬을 때 느꼈던 것이 이제 장애인들의 늘 불만이 비장애인들이 우리를 몰라준다는 좀 그런 게 있었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근데- 밖에서 그냥 봤을 때는 멀쩡하니까. 예, 근데 그쵸? 이제 제가 느꼈던 장애 이제 여러 분의 장애 뭐 시각, 청각, 지적 이렇게 같이 한 2년 동안 먹고 자고도 해보고 네, 이렇게 네, 생활하면서 네. 느꼈던 게 장애인들끼리도 장애 그 부위나 아무 부위랄까 이런 게 다르면은 굉장한 편견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겠구나. 내 장애가 가장 힘들어 뭐 이런 음. 편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아, 너는 괜찮잖아. 뭐 너는 뭐 걷지는 못하지만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잖아. 그렇고 이제 뭐 말 못하는 친구들 그래 너희들은 그 우리들은 뭐 그래도 듣고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잖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장애 부위가 다르면 예, 오히려 더 심한 벽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 저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섬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장애인들끼리도 먼저 좀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런 그때는 의미예요? 그런 생각이 좀 많았었어요. 그 다리 놓기라는 영화 네. 아까 단편이라 그랬잖아요. 예. 19분? 예, 예. 근데 그것도 제작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영화는 제작비가 많이 필요하죠. 그거 어떻게 마련했어요? 마련하셨어요? 그러게 그러니까 다른 예술하고 좀 다르게 네. 이제 뭐 시는 솔직히 이제 펜하고 종이가 있으면 시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영화는 많은 스텝과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뭐 운이 좋게 그 이제 영화 이렇게 공공기 같은 게 있잖아요. 위원회 같은데 영상위원회나 네네. 이제 네. 이런 데서 공모전에서 당선이 됐었어요. 오. 시나리오가 예. 네. 그래서 제작비 한 절반 정도를 받았었어요. 얼마인데요? 총 제작비가? 총 제작 많이는 들진 않았는데 8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총? 예, 총 네. 800만 원 정도인데 음. 근데 그걸 받았는데 재밌었던 건 이제 그걸 받아서 테스트 촬영을 하면 이제 그 입금이 돼요. 네. 계좌에. 근데 이게 입금이 되는 순간 이제 또 영화인들 삶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카드값이 확 나가. 예, 이게 다 빠져나간 거예요. 은행에서 다 빼가죠. 네, 은행에서 영화 저는 만들 돈인데. 몰랐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이걸 통보를 안 해줬어요. 뭐 네. 입금이 됐다 이런 말 안 해줬어요. 그래서 네네. 나중에 한번 봤는데 이게 들어왔다가 나간 흔적만 있는 거예요. 또 제로예요? 어떡해. 그래서 또 통장에 제로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지원을 받으면 뭐 기간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죠. 예, 1년 아니면 한 번 더 연장해서 2년 이렇게 그 기간 내에 못 찍으면 다시 이제 돈을 예, 반환해야 되는. 반환해야 되는. 근데 영화도 너무 찍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때 자동차 딜러 일을 했었어요. 아, 네. 자동차를 파셨어요. 네, 그래서 자동차 딜러 일을 해서 뭐 그 인천 지역 네. 뭐 이렇게 한 분기 우수 판매 상도 받았었고. 열심히 파셨군요. 왜냐면 목표가 확실히 네, 있으니까. 영화 네, 만들어야 네. 되니까. 그렇죠. 어, 영화를 만들어야 아르바이트도 되니까. 하고. 정말 운 좋게 이렇게 공모전도 됐는데 불구하고 못 찍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한 다른 거 다 안 하고 2년 동안 그 일만 했던 것 같아요. 돈을 모아서.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2년 안에 그 작품까지 다 만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 연장해서 어. 네, 2년 안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 영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볼 수 있습니다. 독립영화 어디 네네. 이렇게 그 사이트 들어가서 네, 그래서 계속 그냥 저만 갖고 있다가 네. 네, 이제 그냥 올리셨어요? 영화제에 초청돼서 상영을 했었는데 네. 이제 저만 갖고 있다가 이제 TV 보시고 막 이렇게 어떻게 볼 수 있냐고 막 문의가 계속 오고 그래서 네. 아, 좀 이렇게 후반 작업을 잘 못했거든요. 이제 제작비가 없어서 후반 작업을 네. 잘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창피하지만 그래도 제 작품이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얼마 전에 올렸어요. 아, 그래서 유튜브에 다리 놓기 치면 돼요? 예, 다리 놓기나 예, 그렇게 치면 그렇게 돼요. 치면 네. 이제 볼 수 있어요? 네. 예, 아니 예. 근데 참 이게 이 영화 만드는 작업 자체가 워낙 그냥 뚝딱뚝딱 소위 말하는 애들 돌잔치 그 비디오 찍는 게 아니잖아요.
작품을 만드는 거라 네, 네. 제작비 뭐 조명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네. 아무튼 제작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 네. 재능 기부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영화 수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 네. 근데 그걸 또 나라에서 알아서 국무총리상까지 받으셨어요. 네, 전혀 생각도 못했던 거고 그래서 너무 진짜 은혜받기 표현할 게 없고 그러니까 재능 기부라는 게 거창한 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네네. 제가 이제 그런 영화 일을 계속 하는 게 아니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초, 중고 이렇게 영화학교 이런 강사 일을 했었어요. 네네. 아이들한테 영화 가르쳐주고 찍게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용인에 있는 그 음. 우리 동네 평생 그 장애인 분들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곳이 있어요. 네. 우리 동네 평생 네, 우리 동네 평생 학습학교. 학습학교. 네, 이름이 길죠. 네. 예, 이제 근데 거기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이제 그 하반신 마비 장애인 분이신데 저랑 한 장애인 단체에서도 계속 만났고 또 그때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할 때 같이 또 운동도 예. 하고 네. 그래서 오래 한 십몇 년을 알고 지내신 분이라 음. 그냥 다른 거는 제일 걱정되는 거는 솔직히 이제 너무 멀어서 저희 집에서 그 용인 그 학교까지 가려면 6번을 갈아타야 돼요. 집이 대중교통을. 어디신데요? 저는 인천이요. 예. 6번을 갈아타요? 인천에서 용인. 예. 얼마나 걸려 그러면? 그래서 한 2시간 40분 정도 가는 데만? 가는 데만. 자, 우리 저 믿음 얘기예요. 네. 지금 저 출석하는 교회가 아, 저는 그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삼일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요. 성태근 목사님. 예, 성태근 네. 목사님. 삼일교회. 네. 예, 우리 거기 그래서 그게 듬직한 청년이군요. 네. 언제부터 그 신앙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 교회.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에 있었고 네. 또 이제 교회 3살 때 그 굴러 예, 박교 다칠 교회 때. 순덕 네. 이제 금호동에 원래는 서울 살았기 때문에 네네. 거긴 순덕교회였고 이제 그 옆에 이제 또 교회 그 유치원. 모태 신앙이에요? 아, 그러니까 저희 집안은 이제 조금 말하면 또 복잡한데 네.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카톨릭 집안이에요. 아, 예, 네. 근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오랜 동안 이제 개신교 교회 다녔었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 이제 할머니가 또 이제 교회를 출석하셨어갖고 네. 예, 그 딱 제가 태어날 전후로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신기한 거는 뭐 집안에서 누구 하나 이렇게 성당 가자는 말씀도 안 하시고 늘 네. 교회 가는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네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유치원도 이렇게 교회 유치원 다니고 네. 계속 그렇게 교회 그냥 뭐랄까 놀이터 아무튼 편하게 예, 그냥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족들 중에서는 신앙생활하는 분이 없고 교회 나가는 분이 없고 저희는 전체가 저 빼고 한 50몇 명이 다 카톨릭이세요. 아, 지금도? 그래요? 예, 지금도. 오. 예. 오, 그 야, 저도 그거 좀 그게- 특이하다, 그죠? 근데 그게 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예. 딱 제가 태어날 전후로 해서 네. 할머님이 교회 가셨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계속 그렇게 아니 근데 왜 교회 옆에서 예. 다쳤잖아요. 그러면 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교회 간다 그러면은 막 끔찍해서라도 가지 막 그러셨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것도 안 하시고. 계속 보내시고 유치원도 교회 유치원 보내시고 그러니까.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음. 다치고 나서 2년 동안을 움직이질 못했다면서요. 예, 솔직히 저는 다쳤을 때 기억만 명확하지 그 전후로는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네. 3살 때니까. 근데 이제 어머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5살 때까지 2년 조금 넘게 네. 아예 못 움직이고 누워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머님이 아마 크게 많이 다쳤고. 예, 많이 힘드시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 아들 그 저기 마비 낳게 하려고 참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저... 예, 제가 기억하는 건 이제 그 아버님이 그렇게 침을 많이 맞으러 이렇게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어리고 이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막 발악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기억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늘 무섭고 그리고 침 놓는 곳이 되게 좀 이렇게 한옥도 있고 막 좀 이렇게 네네네.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그게 또 너무 안쓰러워서 어머님이 많이 우셨던 그건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버님한테 맨날 아버님은 또 어머님한테 뭐라 그러고 자꾸 이렇게 약하게 키우면 안 된다고 빨리 나야 얘도 사회 앞으로 생활을 할 텐데 이렇게 언제까지 지낼 거냐고 그럼 또 저는 울고 그럼 어머님 또 중간에서 놓긴 놔야 되는데 어린애가 이렇게 우니까 그렇지. 그래서 맨날 어머님은 아버지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오늘은 그냥 가자 그러고 어머님이 많이 이렇게 힘드셨던 그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그 바늘이 얼마나 무서워요.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네. 막 울다가 기겁한다 그래 아무튼 뭐 네네. 기절을 하는 거죠. 그랬던 적도 있고 네. 그래도 저기 세상에. 그 뇌병변 편마비 장애 가진 사람 중에서는 기적이라고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장애인 단체에 많이 있으면서 네. 이제 뇌병변 장애인들 많이 보잖아요. 예. 다 조금 많이 힘드시게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또 운동을 좋아하는 이렇게 마음을 주시고, 예, 그래서 늘 운동 재활을 되게 많이 재활을 했던 것 많이 같아요. 해서. 예. 그러면은 지금은 다행이다. 진짜 그러니까 다행이다. 이게 3살 때 다쳤으면 아무래도 다친 팔과 다리의 발육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다르잖아요. 아 그래서 네. 이제 예전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요즘은 좀 괜찮은데 한여름에도 긴팔 긴 바지만 입고 다니고 늘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고 너무 예. 티가 많이 나니까는 오른쪽 왼쪽이. 예 그리고 오. 특히 이제 막 중학교 들어가서 또 이성이 눈 떴을 때는 더 예 막 그런 거 보여주기 싫어서 네. 예 그럼 그 사춘기 때, 네. 그때 저 교회 좀 안 나가고 방황하고 그런 적도 있었겠네요. 그래서 중학교 한 2학년 이렇게 1학년까지는 잘 다니다가 네. 중학교 3학년쯤에 이제 그 친구들과 또 어울려서 큰 교회로 이제 명일동에 있는 큰 네. 교회로 갔었어요. 근데 이제 늘 교회가 이렇게 놀이터 같고 이랬었는데 큰 교회로 가서 그런지 또 시기도 되게 그 질풍노도의 시기였고 또 그 당시 늘 그 우리 보면 1분단 창가 쪽 맨 뒤에 앉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수업 시간에 막 인수분해하면은 왜 저러고 있을까? 이 따뜻한 봄날에 나가서 이렇게 있어야지 막 그런 친구였어요. 네네. 예. 그래서 늘 교실이 답답했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철학책 같은 거 많이 읽게 되고 그래서 뭔가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 같아요. 그런 시기에 또 왜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장애를 입어서 이렇게 힘들게 사나 내가 외모가 다른 친구들이랑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아유,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당시는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은혜인 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근데 오. 오히려 그냥 이런 걸 주신 거에 대해서 좀 감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제 성격을 알잖아요. 되게 게으르고 그래서 이 장애가 없었다면은 늘 그 생각이 있어. 남들보다 2배, 3배 열심히 해야 제가 남들하고 똑같이 살 수 있다라는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부모님도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고 네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감사했었어요.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실질적으로 못하는 것들이 생기고 또 이제 어떤 그 이성 교제 할 때 이제 부모님이 장애를 아시고 반대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몰랐다가 나중에 제가 얘기해서 이제 헤어지게 되거나 장애 저도 이제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거 있을 때 딱 한 번 원망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전후로는 그러니까 이성 교제할 때 그래서 지금 몇 번이나 헤어졌어요? 한 5번 정도 이렇게 헤어진 5번? 거. 예. 지금도 아직 미혼이죠? 네. 그래서 그때는 솔직히 좀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처음으로 원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 20살까지 그렇게 방황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네. 다시. 갑자기 다시 교회를 가게 된 하나님 앞으로. 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한번 그 당시는 제가 뭐 아까 운동 좋아하고 재활 계속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때도 이제 그 피트니스 헬스 클럽에서 또 재활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고 또 그래서 이제 거기 코치로 아르바이트를 또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또 다른 일을 하다가 또 머리를 다치게 됐어요. 똑같은 데를. 예. 그래서 또 이제 목동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MRI를 찍어보더니 어렸을 때 다쳤던 똑같은 데를 또 다친 거라고. 충격. 어머. 이번에는 이제 외부에 가한 충격으로.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입원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새벽에 너무 소변이 급한 거예요. 네. 근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너무 급한데 몸이 전체가 안 움직이는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저런.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막 뒤척이는데 또 그 힘 뒤척이다가 또 잠이 들었어요. 어. 잠이 들었는데 이제 거기서는 여기는 이제 기독교 방송이니까 편하게 말씀드릴 네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확실히 꿈을 꿨었어요. 예, 그때 이제 우리가 늘 보는 그 형상 있잖아요. 예수님의 형상. 네네네. 예, 그래서 그 되게 인자하신 표정으로 이렇게 팔을 벌리시고 다시 내게 오라고 다시 돌아오렴 이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당시 제가 그 일했던 그 피트니스 거기 관장님이 독실한 신자셨어요. 아, 네. 지금도 이제 안수 지사님이신데 이제 그분한테 바로 전화를 해갖고 그분이 한 번도 저한테 종민아 다시 교회 가자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늘 되게 좋으신 분이고 그래서 그 당시는 제가 이거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랬으니까 꿈꿀 일이 없었잖아요. 아무튼 그래도 너무 신기해서
마음도 다시 주신 것 같고 또 옛날 그 유치원 때 아니면 그 교회 다니면서 생각했던 그 좋은 마음이 많이 생겨서 일어나자마자 전화를 해서 형 저 태어나면 형 교회 저 데리고 가주세요. 아. 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네.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단기 선교를 그렇게 많이 다녔다 그래요. 이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예, 그게 이제 삼일교회에서 예, 말씀해 주신 네. 대로 삼일교회로 이제 다시 섬기게 되면서 네. 네네. 이제 삼일교회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선교를 워낙 많이 가잖아요. 네. 예, 선교가 또 잘 돼 있는 문화고 이제 그때 처음 이제 좀 진실된 마음으로 선교를 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대만 선교를 한 5번 갔었고 이제 국내 선교를 10번 정도 12번 한 그 네.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기억에 남는 선교지나 기억에 남는 순간들 뭐 있으세요? 있죠. 응.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헬퍼도 했었고 리더도 했었고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긴 했었어요. 하긴 네.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하고 또 해야 되니까 하고 뭐 자리가 사람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그게 막 너무 기쁨이 넘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예. 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해야 되는 거군요. 근데 대만 선교 팀장으로 갔을 때는 음. 이제 또 해외 선교니까 국내 선교랑 다르게 이제 또 이탈을 하거나 이러면은 이게 힘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학생들이니까. 학생들도 있고 또 이제 삼일교회는 워낙 또 자유로운 영혼들이 저도 자유로운 영혼이지만은 많이 계셔갖고 네네네.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 예.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예. 그분들이 이탈을 해도 그게 막 짜증이 나거나 그러지 않고 걱정이 되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그때는 진짜 놀랐었어요. 저한테도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그 집회를 끝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뜨거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어.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각자의 그 자리에서 사회에서 힘들거나 그래도 다 오신 거잖아요. 그 한 뜨거운 여름에. 예. 네. 그리고 제가 뭐라고 저를 계속 믿어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거나 짜증이 전혀 아니라 그냥 나도 한 영혼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그런 좀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저 김종민 저 형제님 음.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네. 이렇게 좀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좀 그러니까요. 이렇게 약하게 보이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근데 난 깜짝 놀랐어요. 10년째 전국체전 인천 대표야. 와. 운동? 예. 장애인 전국체전 운동이요? 인천 대표. 그러니까 뭘 해요? 10년 동안 뭘 했어요 그동안에? 아 저는 이제 처음에는 예. 수영을 시작했는데 수영 네네네. 대표? 예. 인천 대표? 예, 인천 예, 또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육상으로 옮겨서 육상 6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6년째 네네. 육상 대표예요? 어떤 종목인데요? 아 육상은 이제 그 투척이라 그래서 네. 창이랑 포환, 네네. 반반 이렇게 오. 던지는 투척. 트랙이 아니라 필드. 예, 필드. 네. 자, 동메달만 몇 개요? 동메달만 1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은메달, 금메달은 없어요? 아 그래서 네. 네. 그렇게 오랜 시간 네. 동메달을 땄잖아요. 그 네. 동메달 너무 감사하고 네네. 또 많이 노력해서 따긴 땄는데 네. 그래서 그 금메달 따신 분하고 은메달 따신 분은 절대 이길 생각조차 못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그분들은 그 직업이 운동을 하시는 거고 아. 각 시나 군청에 소속해서 네네네. 그리고 워낙 또 실력이 좋으시고 또 금메달 따시면 국가대표세요. 네. 근데 저도 오래 했는데 뭔가 조금 더 열심히 해보고 싶어서 작년에 네. 조금 더 열심히 했어요. 운동을 네. 웨이트도 많이 하고. 네네. 근데 남들이 들으면 좀 이렇게 왜 그래 그러는 건데 작년에 은메달 딴 거예요. 오. 정말 이길 처음으로? 수 처음으로. 네. 예. 동메달 14개 따다가 이제 이번에 예. 처음으로 은메달 하나? 예. 그 뭐 어느 종목이에요? 그게 창던지기. 창 던지기. 이거 막 달려서 이거 던지는 거? 예. 예. 이 얼마나 던져요? 제가 그 당시 정확한 기록 생각이 안 나는데 네. 28m 정도 나왔던 거 같아요. 28m? 예. 정말 또 훌륭하십니다. 네. 이제 영화 얘기 좀 할게요. 아, 네. 자, 이렇게 체육인에서 이제 영화로 온단 말이에요. 영화 감독 꿈은 언제부터 꾼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제 아버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처음에 그 VCR, 네. 예, 금성 VCR을 사갖고 오셔갖고, 비디오. 예, 비디오 네. 데크. 그래서 이제 집 앞에 영비디오 가게 달려가갖고 영비디오. 딱 테이프를 사왔어요. 심프로 1박 2일에. 네. 예.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갖고 한 1박 2일 동안 4번 정도를 본 거예요. 오. 예, 그래서 그부터 영화를 좋아했었다가 네. 이제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시절 자퇴를 하고 이제 물론 나중에는 검정고시 보고 또 이제 학교를 들어서 공부를 했는데 그 시절에는 자퇴를 하고 네. 있는데 비디오 가게 또 이렇게 아시는 분이 이렇게 와서 좀 일을 안 할래 그래서 아르바이트. 알바를. 아르바이트를 비디오 네. 가게에서 했었어요. 네, 그래서 비디오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손님들이 오면 물어보잖아요. 추천 좀 해줘. 네. 뭐가 재밌어요? 아니면 이 이거? 영화는 무슨 영화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내용? 다 봐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뭔지 모르는 프로의식이 막 생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비디오 가게에서 있으면서 하는 건 비디오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루에 적게는 2편, 많게는 4편. 그래서 그 한 해 매일 한 700편 정도를 본 것 같아요. 1년에 예. 정말 오. 열심을 다한 직원이었네요. 그래서 지금도 잘 안 보는 막 그 예전 뭐 타르코프스키 영화나 막 그런 장밋고다르 막 되게 지루한 영화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그때 것도. 저는 다 봤었어요. 그 재밌었어요. 솔직히 그 당시는 재미가 없었어요. 어. 근데 이제 워낙 명작 추천 코너에 있잖아요. 네네. 그럼 오셔서 물어보는 손님들 꼭 계세요. 그러니까 알아야지. 네, 그럼 제가 뭘 알아야 할 텐데. 네네.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타르코프스키 영화의 희생이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아 관객이 희생돼야 되는 거구나. 아무튼 그 정도로 똑같은 부분에서 계속 돌아요. 아, 그러니까 워낙 호흡이 긴 관객이 영화라. 희생. 그 제목이 왜 희생이 했더니 아, 이게 어. 관객이 희생돼야 관객이 되는 보는 영화구나. 관객이 희생을 해야 되는 그렇게 지루해요? 꼭 시작하면 한 20분 정도 되면 꼭 졸아요. 근데 명작이에요. 네. 근데 근데 있잖아요. 근데 감독님, 그게 내가 영화를 좋아서 매니아 입장에서 비디오를 뭐 1년에 몇 개씩 보는 거 그럴 수 있어요. 네. 내가 제작하는 예. 거하고 보는 거하고 달라요. 완전 다르죠. 그렇죠. 제작해야 감독이에요. 예. 근데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요? 비디오 많이 봤다고 뽑아주나 누가 예. 감독시켜주나? 그러다가 이제 졸업할 즈음에 네. 뭘 해야 될까 막연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이것저것 공부도 하고. 예. 예. 전공은 뭐였어요? 저는 이제 뭐 철학도 좀 공부했었고. 또 철학 또 나오는구나. 그거 못 버렸구나. 예, 아직. 예. 디자인. 디자인. 예, 또 이제 먹고 살아야 된다고 네. 주변에서 하도 그래서 이제 디자인, 실용적인 디자인 이런 것도 또 디자인 공부하러 가서도 계속 영상 편집만 했었어요. 네.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졸업하면 뭘 해야 되는데 예. 예. 그래서 그때는 생각이 30 되면은 결혼도 해서 아이도 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때는. 저도 그랬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때 생각이 30 그때 됐는데 또 영화가 하고 싶어지면은 답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네네네. 책임져야 될 또 가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시작하자. 그래서 전혀 아무도 모르는데 예. 막 수소문 했던 거 영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예전에 한 99년도에 그 이제 신문사에서 하는 영화 학교 이런 게 있었어요. 워크숍 네네네. 같은 게. 네. 그거를 수업을 듣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도 있고 그럼 이론은 그래도 좀 배웠으니까 현장으로 가서 일을 하자. 그래서 막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고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업 영화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여선생들의 여제자라는 영화 막내로 들어가게 됐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 영화 제목은 알아요. 보지 네. 못했지만. 그리고 그저 네. 연출부. 예,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 이제 막내를 구한다 그래서 무조건 지원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연출부가 아니었고 첫 영화는 제작부였던 거예요. 저는 그냥 막내 그럼 이런 거부터 해야 되는지 감독이 되는 줄 알고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제 그 다음 뭐 이제 마음이나 불꽃 아니 그러니까 나비처럼 막내는 무슨 뭘 해요? 제작부 막내는 온갖 일을 다 해야 되죠. 예. 연출부도 그래요. 연출부도 마찬가지인데 예. 조금은 다르죠. 예, 아무래도 네. 연출부는 그래도 이제 감독님 아래 어쨌든 조감독 계열에 있는 거라서 제작부 막내는 정말 가장 막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모든 일을 다 해야 되고 사오라면 사오고. 운전 뭐 사오는 어. 것도 주변 청소. 근데 뭐. 몸이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저 은메달 14개 딴 몸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선입견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자기소개서 낼 때 그때는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어쨌든 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좀 어렸을 때부터 늘 좀 든든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자기소개서 다 썼어요. 뭐라고 저는 썼어요? 장애는 있지만 어. 남들이 못하는 거 만약 남들이 한 번에 왔다 갔다 할 거 저 2번 빨리 왔다 갔다 해서 다 해결하겠다. 그래서 저를 꼭 뽑아달라. 다 솔직히 다 했거든요. 그렇게 썼어요? 예. 그랬더니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어.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네. 뭐 긴장을 많이 했죠. 그럼 또 네네. 이제 제가 몸이 막 굳어갖고 그래서 긴장하면 더 웃죠. 예. 근데 갑자기 저한테 딱 첫 질문이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네. 이분이. 네네. 그래서 전혀 영화랑은 상관이 없는 건데 음. 그 순간 얘기를 막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이제 제가 문익환 목사님 평전을 읽고 있었어요. 네. 예, 그리고 솔직히 이제 사회에는 안티크리스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답을 빨리 해야 돼서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거기 실장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마음에 들었다. 아. 이제 자기 어머님이 권사님이시다. 예. 자기는 이제 되게 믿음 좋으시고 네.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 이게 다 연결시켜진다니까. 그러니까 연결시켜 놓고 다 심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요. 그 막내 생활 오래 했어요? 막내 생활 그렇게 1년 정도 하고 근데 이제 계속 하면서 이제 되게 거룩한 부담이 있었는데 네네. 뭐냐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회에는 안티크리스찬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저희 크리스찬한 편견 그리고
장애인이니까 제가 일을 잘 못하면 또 안 써줄 거 아니에요. 장애인을 네. 안 써줄 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또 크리스찬들은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네네. 그 1년 동안 좀 그런 좀 거룩한 부담감이 싫지는 정말 않았고 열심히 하셨겠다. 네, 그래서 네. 좀 남들이 오버했다 그러죠. 어. 네, 그래서 좀 오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막 어, 막 두 배, 뛰어다니려고. 세 배 뛴 거죠. 네, 네. 제가 잘 뛰진 못하지만 어쨌든 계속 내가 먼저 하겠다 그러고 네. 왜냐면 제가 잘못하면 또 장애인이 이런 영화 일을 그렇지, 하겠다고 그렇지. 하는데 네. 또 장벽이 생길까봐 네, 네, 네. 그런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우리 김정민 야. 감독이 참 정말 그 이걸 우리 왜 그러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뛰어다녔을 것 그래, 같아요. 그래. 영화판, 무슨 우리는 영화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영화판 막내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단편 영화도 찍으시고, 감독이에요 지금. 네, 그리고 장편 영화도 준비하시고 계시고. 그렇다면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으세요? 앞으로 장편 영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영화를 만들 거야 이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평생을 이제 크리스찬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계속 저도 이제 어떤 가치관이나 고민에 대해서 많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비장애인 영화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해에도. 네. 근데 네. 이제 장애인 영화는 기억나시는 것도 뭐 오아시스나 뭐 이 정도지. 오아시스도 2002년. 맞아요. 예, 그리고 뭐 제일 최근에는 뭐 이제 지적 장애인 영화 그 이병헌 선배님 나오셨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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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런 영화도 있지만 어쨌든 뭐 지체 장애인 이야기는 되게 오래 전에 나왔었고 잘 안 보여지잖아요. 마라톤. 예, 생각나는 마라톤도 게. 이제 지적 장애인 영화라. 네. 근데 이제 지체 장애인 영화들이 유독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로서 그냥 어쨌든 우리가 같이 숨쉬고 살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예, 그리고 이제 솔직히 장애인들이 뭐 이제 그 선천적인 장애인분도 계시지만 갑자기 장애가 되시는 분들이 중도 장애인분들이 네. 많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희는 이제 뭐 일반인, 이반인도 아니고 정상인, 비정상인도 아니고 그냥 장애인, 비장애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장애인도 누구나 갑자기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장애인들도 같이 사는 거고 같은 걸 느끼고 같은 걸 먹고 싶고 같은 걸 네. 공유하고 싶고 이제 같은 욕구가 있고 그냥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예. 똑같다 우리도. 근데 그 감독님 그 저기 죄송합니다만 네.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장애인 영화다 그러면은 투자사가 나설까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올해가 5년째예요. 시나리오를 제가 다 썼고 준비한 게? 써놨는데. 준비하고 투자자도 만나보고 네. 제작사도 만나보고 그래서 네. 이제 아직까지도 제작사 고민하던 제작사도 있었고 투자를 고민하던 데도 있었는데 결과론적은 다 없어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제일 힘든 부분이 이제 외로운 부분 혼자 계속 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저를 생각하고 이거 시나리오 재밌으니까 비장애인으로 한번 바꿔보라고 장애인은 약간 조연이나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비장애인이 주인공인 영화들을 대중들이 선호를 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저도 이제 또 그렇게 써보기도 하고 예. 근데 이게 잘 체화가 안 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대중적으로 쓰는 거. 네, 네, 네. 장애인들 이야기지만 밝고 좀 대중적으로 같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그래서 감흥 불러일으킬 수 있게 어쨌든 크리스찬이 만들면 더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런 사명도 좀 있고 해서 근데 재밌대요 시나리오. 시나리오가 시나리오는 지금 준비된 거? 제가 5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재밌어서.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재밌다. 그 제목이 있어요? 이제 한 편은 따뜻한 독종이라는 영화고요. 따뜻한 독종. 독종이야. 예. 근데 따뜻한 독종. 예. 예. 독종인데 따뜻해요. 예. 네, 그리고 또요. 또 한 편은 위드미. 위드미. 예. 둘 다 이제 장애인의 위드미? 주인공이고 예, 하나는 이제 또 그 베트남 라이따이안. 예. 그래서 주로 제 영화들은 좀 전반적으로 정서가 멜로가 정서인 네. 영화라.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그동안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아까 마라톤이라든가 뭐 아까 저기 오아시스. 오아시스라든가 그것만이 내 세상. 그것만이 내 세상 이런 그러니까 장애에 대한 그 영화를 다룬 영화도 관객한테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또 관객들이 많이 들어가서 보고 성공한 영화가 네.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장애 얘기지만 비장애인들이 그걸 연기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감독님 영화는 네. 장애 얘기를 비장애인이 연기합니까? 진짜 장애인이 나옵니까? 지금 준비하는 영화는 이제 네. 저예산이지만 상업 영화라 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시나리오에도 위드미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 건강한 비장애인이었다가 네. 이제 갑자기 장애인이 되는 이야기라 네. 다 비장애인 주인공을 써야 되고 이제 가서 조연 연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네. 조연분들은 예. 이제 직접 장애인 벌써 캐스팅 해놓은 분도 계시고 아, 장애인이 나와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연기를 해요.
그 부분에서 아마 저 투자자들이 좀 네. 퀘션 마크를 딱 하는 게 그렇죠. 네, 아닐까라는 왜냐면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하셨던 영화들이 다 스타가 선택을 해줘야 그렇죠. 투자가 됐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그런 것도 요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요즘 영화판이 그렇잖아요. 그죠? 네. 스타 누구를 섭외를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가가 붙고 뭐 네.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것만이 내 세상도 이제 계속 힘들다가 이병헌 선배님이 이제 예, 예. 하신다고 해서 한 다음에 네, 아, 투자가 된 걸로 알고 그랬군요. 있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영화를 좀 하지. 제가요? 그럼요. 그래서 스타 김지선 씨가 나옵니다. 그러면 투자가가 서로 좀 붙을 수 있게. 먼저 하시죠. 왜 저를 가지고 참나. 저는 영화는 안 보니까 그렇지. 아니 근데 영화라는 게 네. 지금 상업 영화도 아니고 이게 독립 영화 만드시고 네. 장애인 영화 만드시니 참 이 수입이 일정치가 않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제일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솔직히 계속 영화를 이제 여선생 여자자부터 쭉 이제 십몇 년 동안 해오면서 예, 늘 그 부분 좀 기도 제일 많이 하고 네. 가장 좀 뭐랄까 음.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지지 않게 네. 예, 그 부분을 가장 그럴 때는 기도를 어떻게 많이 해요? 그럴 때는 솔직히 뭐 방법이 없어요. 이제 덜 먹고 아. 예, 맛있는 거 뭐 아니면 남들 하는 거 좋은 옷이나 뭐 그런 거 포기하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경제적인 거고 예, 예. 아 마음 영적인 예. 거 네. 힘들 그러니까 때. 저희 뭐 교회가 늘 성교를 많이 가고 또 기도회를 많이 하는 교회라서 그것도 자비량으로 가잖아요. 네 그렇죠. 음. 예. 그래서 늘 그렇게 어쨌든 그래도 없는 돈에 성교 같이 가고 네. 또 이제 특세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음. 또 금요 철야를 또 제가 그렇게 되게 사모해요. 네. 네네. 제가 게으른 인간이라 새벽은 잘 못 가고 네. 그래서 금요 철야 그 3시간 4시간 동안 음. 정말 뭐 잘 아시겠지만 영화인들이 힘들어서 3시간 4시간 동안 되게 울부짖는 기도 많이 해요. 네.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5년이란 이 준비를 많이 하다가 요즘에는 많이 막 원망하는 기도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평생을 그렇게 되게 그냥 감사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네. 솔직히 요즘은 좀 막 원망하는 기도도 하고 기도하면서 뭐 하나님과 싸우기도 하고. 네. 예. 요즘 저 대부분의 교회들이 금요 철야 예배라고는 하지만 네. 그 보통 저 한 밤 11시 전에들 많이 끝나거든요, 다. 그렇죠. 근데 3.1교회 금요 철야 예배 갔더니 자정을 훌쩍 넘어서 새벽 1시 반에 끝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더 예전에는 새벽 5시에 끝났었어요. 원래는. 네. 근데 이제 와. 그걸 많이 줄여서 네. 1시 반, 새벽 5시 할 때는 솔직히 저도 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지하철이 끊어지니까 남녀 방을 따로 구분을 해주고 지하철 올 때까지 첫 차 아, 운행할 때까지 쉴 수 있게. 마음껏 쉬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그런 방을 열어주더라고요. 예, 예. 저희 교육관 안에 네. 이제 숙소들도 있고. 그래서 네. 내가 야 근데 다 젊은이들 거의 3.1교회는 예, 예. 젊은이들이 요즘은 뭐 저 장년들 어른들도 많이 나오신다 그러지만은 그 젊은이들이 야. 뜨겁게 금요일 날 밤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진짜 저기 불금이 거기 있구나. 아, 예. 세상적 예. 불금이 아니고 예, 그죠? 예, 예. 불타는 성령의 금요일이 거기 있구나라고 저는 느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엄청나.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는 그 안에 우리 것일 수도 김종민 감독이 함께 있었다는 있어요. 거예요. 네. 예, 제가 늘 철야를 좀 사모했던 것 같아요. 네. 예. 혹시 지금 네. 올해로 나이가 꽤 되시더라고요. 네. 저는 되게 어리게 청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보다는 어려. 아, 그렇죠. 아니 경력을 쫙 봤으니까 경력 뭐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막 그래서 네. 저는 되게 더 나이가 많을 거라고 했는데 아. 딱 보니까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헉, 나이가 몇이지 했더니 어머 어느 정도 또 있으세요. 올해로 목이 타니까 물 한잔 하시고. 올해로 네. 40이시더라고요. 네, 저 79년생이고요. 네. 예. 근데 아 그러면은 저기 만으로는 아니에요, 그죠? 만으로 38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갑시다. 자, 근데 배우자기도. 28이라도 믿겠어요. 감사합니다. 그죠? 예. 네. 아, 참 정말 젊어 보여. 28이라도 믿겠어요. 진짜. 우리 저 감독님 네. 어떤 배우자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한 30대 중반까지는 좀 이렇게 저 나이도 어리고 해서 네. 늘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0대 중반 더 뭐 이렇게 제자 훈련도 많이 받고 이제 이러면서 그 지나면서는 일단 제가 먼저 좋은 배우자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아, 많이 네.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도 많이 바뀌는 것 같고 또 특히 요즘에 또 삼일교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시리즈 설교 계속 해주시거든요. 네. 그거 들으면서 아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조금씩 알아가는. 그래서 요즘은 계속 제가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해달라고 네. 준비가 좀 돼 있어야 이렇게 잘 맞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왜냐면 나이가 됐기 때문에 막 이렇게 벅차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네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어떤 그 이성과 만나서 이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어렸을 때부터 되게 로망? 네. 예, 그리고 가정 그래요? 예배 드리고 막 이런 로망, 성교 같이 가고, 네. 예, 이렇게 아이들도 같이 성교 가서 뭐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그런 게 말 그대로 안 해봤으니까 로망이겠죠. 얼마나 네네. 힘드시겠어요. 네. 근데 늘 어렸을 때부터 좀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원하는 거 이렇게 장편 영화나 결혼이나 이렇게 너무 원하는 거 좀 이렇게 천천히 주시는 것 같아요. 바로 안 주시고. 그러니까 네. 선교를 같이 다닐 수 있는 배우자. 그게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나마 잘할 수 있는 게 성교인 것 같아요. 네. 다른 건 너무 게을르기도 하고 예, 기복도 있고 이런데 성교 하나만큼 꾸준히 예, 좀 하나님의 마음 들게 조금은 들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아멘. 네. 아유, 예, 참 예쁩니다. 마음. 그 기도 제목은 뭐 저 금방 이루어지실 것 같아요. 네. 자, 또 다른 기도 제목 뭐가 있을까요? 네. 아 저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영화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뭐라 그랬죠? 착한 따뜻한 독종이랑 믿음이 따뜻한 네, 독종. 믿음이. 믿음이. 둘 다 뭐 저의 산이긴 하지만 상업 영화라 그래도 제작비가 꽤 들어가는 네네. 영화들이라 그래서 근데 이거를 5년째인데 계속 생각해 보면 뭔가 제 의지로 뭔가 계속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맨날 쓰러지고 또 기도해서 일어나고. 네네. 근데 이제는 그냥 주님이 열어주신 길이라면은 될 거고, 예. 예, 아니면 또 다른 길 열어주시면 또 그쪽으로 가게 될 거고. 그래서 계속 또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 네. 예, 좀 이게 영화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준비하는 그 두 영화였으면 좋겠는데, 그거 좀 두고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으니까 네.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네네네. 말씀하세요. 하나 더. 그 수레바퀴 선교회라는 곳에서 네네. 네. 예, 제가 또 연락이 와갖고 대한민국 장애인 스마트폰 영화제를 연다고. 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지금 또 거기 목사님이 또 처음 하시는 거라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계세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거 이제 계속 서포터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목사님 선교에서 처음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제가 큰 역할은 아니지만 이렇게 같이 도움이 되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좀 올해 한 해 그 선교에서 하는 일이 좀 저도 같이 쓰임 받아서 예.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수레바퀴 선교회. 예, 예. 네. 아까 장애인들이 찍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또 그 작년 했던 것처럼 장애인들한테 교육시키고 이제 거기서 영화 만들어내서 출품해서 영화 스마트폰으로 찍는다 이거죠. 예, 스마트폰. 네. 더 찍기도 편하고. 예, 요즘 뭐 그 좋겠네요. 스마트폰으로 영화 많이 만든다. 네.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해보니까 장애인들하고 교육을 이제 중증 장애인들 분들이라 영화랑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네, 예. 네. 근데 끝나고 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예. 그래서 예. 올해 또 그런 걸 또 이렇게 맡기게 해주셔갖고 네, 예. 네. 같이 목사님 잘 도와서 한번 네.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예. 계획이 많으십니다. 그래요. 예, 네. 예. 그거 한번 보세요. 전부 하나님 일이죠. 그죠. 맡겨주신 거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영화 감독 김종민 감독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참 오늘 따뜻하죠. 네. 그죠? 감사하고 내 몸도 불편하고 아프고 그런데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서 금요철야에서 얼마나 울부짖고 기도하겠어요. 그죠? 네. 하나님 들으실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선한 영화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장애인들을 그들의 삶을 알리고 다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더 대중에게 알리고자 우리 감독님께서 노력하는데 꼭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그럼요. 저희도 같이 예.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가 좀 빠졌었는데 저기 이번에 그 평창 패럴림픽 자원봉사하러 가셨었대요 감독님이. 근데 네. 가서 보니까 이 시설이나 이렇게 우리가 이용하는 거 보면 참 뭐 비장애인 중심으로 돼 있어갖고 장애인들이 참 너무 네. 힘들고 애썼다라는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정말 새겨들어야 돼요. 왜 일반인 올림픽을 먼저 하냐고, 패럴림픽도 먼저 하고 일반인 비장애인 올림픽 하면 이런 거 다 해결되잖아요. 참 그랬으면 그죠? 좋았을 텐데. 그거 제 주장입니다. 네. 이거 좀 하나님 해결하셔야죠. 아마 이렇게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그럼, 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